지금 오늘 시청자분들이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으신 것 그래요? 같아요. 오늘 한국 갤럽 조사 결과가 결과가 나왔죠? 발표가 됐는데 음. 7월 셋째 주 이후에 예. 한 2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로 올랐습니다. 33%. 33% 예. 긍정 평가가 있었고요. 그다음 부정 평가는 59%로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6% 포인트 지난 9월 첫째 주보다 올랐고 부정 평가는 4% 포인트 9월 첫째 주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수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셨습니까? 59대 33이에요. 네. 그걸 생각해야지. 59 대 59대 33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59%는 지금도 부정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뭐 이제 27% 33% 올랐으니까 네. 뭐 5% 정도 상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 상승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100일 조금 지났잖아요. 네네. 100일 지났는데 저 33%가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대통령은 없었다. 이것은 처음. 그러니까 저는 네. 33%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것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윤석열 네. 대통령이 정말 이제 드디어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안감이 있어요. 의혹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일정 부분 이제 중도 성향이나 보수 진영에서 지지를 철회했던 분들이 일정 부분 기대감을 갖고 잘하라는 의미로 지지를 표명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네. 예컨대 5% 오른 것이. 그러나 그것이 정말 반등의 기회가 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두 그래요? 번째, 네. 보통 일반적으로요. 그 대통령 해외 순방을 가면 기대감도 있고 또 갔다 오면 성과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지지율이 상승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그래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담 갔다 와서 어떻게 됐어요? 비판만 더 받았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사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네, 가고 네.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오르죠. 근데 이상하게 나토 이상하게, 정상회 때는 그랬었죠. 그 이후에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장신구 빌려서 갔다 이해가 논란이 됐죠. 그래서 이제 사진 공개 공개 논란이 됐고 네. 그다음에 노룩 악수 뭐 이런 것도 논란이 됐고 음. 무시당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고 예정돼 있던 정상회담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네. 이게 의전이 제대로 되고 있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성과가 거의 없었어요. 갔다 오시면서. 그리고 민간인을 1호기에 태워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고 그게 기억나시죠? 컸죠. 네. 예, 신모 씨. 근데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가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물론 뭐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대통령 부분이 갈 수 있어요. 가세요. 네. 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전용기를 타고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려서 개인 차량으로 이동할까 버스를 타고 갈까? 왜냐면 네. 영국 왕실에서는 버스를 권장했거든요. 모르세요, 박재호 기자? 아니 뭐 외신 통해 봤습니다. 바이든도 네. 여기서 타고 가야 된다고. 네, 근데 그렇게 바이든은 얘기하던데. 아마 절대로 안 타고 안 갈 탄대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몇몇 나라들은 또 허용을 해줬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뭐 일본, 미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 예. 거기에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이 거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부부만 갈 수 있어요. 어떤 수행원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통역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거 끼고 기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설마 모르겠어요. 네. 그 온 사람 모든 언어들을 다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네.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네.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네. 행동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점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식 일정이 몇 개밖에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더 추가될 수도 발표. 있다. 그렇죠. 이제 비서실 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에 밝힌 내용을 보면 한두 가지 제가 기억하기로 한두 가지만 발표한 것 같아요. 네. 뭐 그 정상 미국 가선가 어디 G2N에 가선가 거기서 무슨 모임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지금 일정이. 현재는 없지만 네, 네. 추가될 어떻게-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보세요. 박정호 기자님. 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움직이는데 가서 즉석해서 미팅이 이루어집니까? 만남이? 그런 일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나 박정호 기자면 그럴 수 있지. 아무데나 가서 그냥 전화해서 만나고 예. 필요하면 잠깐 번개팅도 하고 이러지만 예. 대통령의 일정은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그렇죠. 부인하고 다 짜놓고 짜놓고 가는 거야. 가죠. 가기 전에 세팅을 완전히 하고 가야지. 네. 가서 갑자기 무슨 만남을 조율하고 이럴 수 없어요. 음.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장수 섭외는 어떻게 할 거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만약에 뭐 지금 말씀하신 비서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생길 수도 있다라고. 근데 그것도 이상해. 이상하다. 아니 일요일 날 지금 출국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가서 만남을 조율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저는 그건 정말 이상하고 네. 그거는 원래 그 대통령 경호와 의전하고도 맞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혹시나 혼자서 또 어디를 가시지도 않을까. 지난번 네, 스페인에서처럼. 뭐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추가된 일정들이. 근데 그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장례식 얘기했잖아요. 네. 장례식 안에서 만약 통역 서비스 되는지 모르겠. 박정희 기자 말처럼 진짜 이어폰 끼고 한국어 통역을 누가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자 하는 사람 못 들어가요. 거기는 2명만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부부만. 그러면 만약 그게 안 됐을 때 실수하는 장면이 혹시나 연출되면 CNA나 BBC를 통해서 그게 전 세계에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뭐 박정희 기자 아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동중이 KBS 라디오 들었는데 네. 거기 나가가지고 또 열심히 이걸 털고 있더구만. 네. 그 근데요? 내용 중에 일본과 한국이 입장이 다르다며요. 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예, 예. 헬마가 있나? 어쨌든 누가 예, 했어요.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 계획돼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은. 그렇습니다. 어제 밝혔죠? 근데 일본의 입장은 일본의 신문 언론의 입장은 애매모호해요. 정해진 게 없다. 어제 정부 입장, 일본 정부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 네, 했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언론 보도는 만나도 긴 시간이 아닐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제대로 네.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는 건지 이렇게 가기 이틀 전인데도 모든 게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떠나는 거냐? 아하. 이게 과연 이랬을 때 과연 네. 나중에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불협화음이나 삐그덕거림이나 아니면 국민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겠습니까? 그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 30%대 한국 갤럽까지 30%대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그렇죠. 내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전혀 노출이 안 됐어요, 언론에. 네. 그 상황을 보면. 아하. 그러니까 20%에서 30%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 동안 김건희 여사가 외부 노출을 하거나 뭐 행보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네요. 그걸 눈여겨봐야 생각해봤더니. 된다. 근데 순방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우리나라 언론도 따라가지만 외국 언론들도 그걸 보도할 거예요, 쭉. 그럼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제 말은. 아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네.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내분 이 사태도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어요 지금 원내대표 선거도 남아 있죠. 거기에다가 그 지금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하고 네.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대통령이 없을 때 뭔가 일이 벌어질 거다. 어제 자기를 그런 제명할 얘기했어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시나리오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 이러면 이제 이준석과 윤핵관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5% 올랐다고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까지 올리는 상황을 쭉 놓고 보면 도어스태핑에서 혼선이 빚어진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했었고 또 윤핵관 라인을 좀 다 이선호태. 대통령실에서 이제 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민생 행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결과가 30% 초반대다. 그것도 좀 성에 안 차는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실 그럼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심혈 기울였는데 했는데도 30%잖아요. 그러니까 30% 50, 33% 5% 오른 건데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게 뭐 10% 이상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변동이 있었다면 그건 유의미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과연 유의미한 걸로 봐야 될 거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 예컨대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몇 퍼센트야 저 모르겠는데 보통은 2.5에서 3점 정도 돼요. 그러면 6%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면.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변동폭을 과연 유의미한 변화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민생 문제 한다고 해서 시장 잡고 다니시는 뭐 시장 갈 수 있죠. 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쇼예요, 쇼.
보여주기예요. 시장 간다고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민생이 시장 간다고 바뀌어요? 환율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 1,400원까지 아니, 거의 가 있죠. 내가 정말 황당하고 웃기는 게 뭐냐면요. 네. 문재인 정부 때 환율 약간 오른 적 있었거든요. 그때는 난리가 났어요. 언론들이 조중동이 나서가지고 환율 뭐 기업들 다 망해간다. 환율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네. 지금 그때보다 훨씬 올라가고 있어요. 1,400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그렇죠. 거의. 환율 걱정하는 기사 봤습니까? 음. 그냥 오른다는 얘기만 있지. 정부가 그러게요. 뭐 하냐? 음. 왜 이 환율 방어 못 하냐? 이러다가 기업들 다 죽는다. 이런 기사 보셨어요, 혹시? 그거보다 이제 윤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라. 음. 재무 건전성 괜찮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보도가 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보도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정말 지금 현실. 현실. 어. 그리고 민생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생 행보했어. 시장 갔다 와 좋아요. 네. 보여주기 해서 좋아. 그것도 필요해요. 정치적으로. 그럼 과연 우리의 살림살이는 괜찮아졌냐고. 서민들의 민생은 괜찮아졌냐고요. 아니 라면값 오르죠 지금? 뭐 모든 물가 올라요. 식당 가 보면 식당 저 메뉴판이 전부 다 이렇게 바꿔놨어 그 금액을. 안 보셨어요? 아니 어. 안 바꾼 데가 또 있던데요? 그래? 네. 어디야? 아예 그냥 이렇게 하나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통째로 바꾼 데도 있고 금액을 사람이. 어쨌든 올랐잖아요. 내 앞에 말은. 이제 한 글자만 바꾼 데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민생이 잡힌 거냐고요 이게. 네. 그냥 시장 몇 번 방문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물가 잡고 유가도 내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율도 방어하고 환율이 높아지면 기업에게 압박이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원료 들어올 때 그 비싸게 어떻게 삽니까 그거. 그러니까 음. 줄줄이 다른 물가들이 다 오르잖아. 네. 아니 예를 들면 뭐 음식 만드는 재료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많잖아요. 그럼요. 환율 오르면 오를수록 그 음식값이 그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다음 환율이 오를수록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이런 부분들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힘들어요. 네. 대기업들이야 버틸 여력이 있지만 음.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환율이 뛰면 재료 구하기도 어렵고 또 장사해봐야 남는 게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결 방안을 내는데 그런 해결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긍정 평가 이유가 경제 민생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9% 이 대답이 많이 나왔다는 거고 부정 평가에서는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이게 제일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지난 조사 때 22%의 비율로 부정 평가 응답이 제일 많았던 예. 인사 문제가 11%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반영이 된 상황인데 인사는 이제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들이 이선후퇴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좀 평가를 받았다 우선은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게 음. 내각 구성이 아직까지 안 안 됐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오늘도 2명을 임명했어요. 네. 검찰총장하고 무슨 공정거래위원장, 네, 그 한기정. 사람들 인사청문 보고 채택됐나요? 안 됐어요. 그렇죠. 그 전에 재송부 문재인 요청에서 정부 바로 했죠. 지금 이제 6개월 아니 100일 네. 지났잖아요. 음. 문재인 정부 통틀어서 인사청문 보고 채택 안 되고 된 게 30몇 명이래요. 음. 그거 가지고 얼마나 국민의힘이 비난하고 비판했습니까? 네. 인사청문 보고 채택 안 된 사람을 30몇 명이나 그랬죠. 5년에 지금 10몇 명이에요. 지금 12번째인가 13번째인가 그래요. 지금 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럼 5년을 통틀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야, 이거 기록 세우겠는데요. 이거? 채울 수 있죠 충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그다음 시행령 정치 아시죠? 예. 뭐 입법주의자가 다른 게 시행령 바꿔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바꾸는 이런 행동 이게 과연 국회를 존중하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태도인가? 네. 그러니까 인사 문제 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얼마든지 터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것도 웃겨요. 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를 정리한 원인과 목적을 보면 네. 뭡니까? 외부로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인사 정책이에요? 자기들 비리 나가는 거, 자기들 비리 밖으로 새나가는 거, 언론에 보도되는 거 이거 막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좋은 셈이죠. 겁니까? 공익제보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여의도에서 온 사람들이나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이 이건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밝혀서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지겠다 생각해서 외부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그렇죠. 지금 색출해내가지고 쫓아낸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제대로 된 인사예요 그러면? 정말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업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당신 안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네. 뭐 휴대전화 다 뭐 그거 했다며 뭐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누가 이걸 밖에 내보냈는지 색출하고 네. 이런 과정 해가지고 그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결국 정치권이나 의대에서 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정리하자 이런 방향으로 인사 처리를 한 건데 그게 잘한 인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인사 자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뭔가 심길전하는 것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내부의 문제들을 밖에 안 나가게 그렇죠. 저 철통보하는 그런 셈이 있다. 그게 좋은 겁니까? 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중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당연하죠. 그게 더 이상 이제 안 알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자 좋습니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녀오면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민생 경제 뭐 긍정도 그렇고 부정도 그렇고 민생 경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번 정기국회 과정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느냐.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부자 감세하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니냐라고 부자 했는데 감세하고 있죠. 모자라는 그런 세수를 어디서 지금 가지고 올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문제. 근데 그게 웃기잖아요. 보세요. 부자들은 감세를 시켜줘. 그러니까 네. 그 법인세를 25에서 22%까지 깎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몇 조 원 이상의 세금이 지금 덜 거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메꾸는 줄 아세요? 어디서 메꾼 거예요? 노인 일자리 그게 없앴잖아요. 없애는 부분이 있었죠. 말이 됩니까? 복지 정책 많은 부분 손질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노인들 일자리를 뭐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노인 일자리 줄이는 거 안 된다 그래 비판을 했더니 네. 노인들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가서 뭐 그냥 소일거리 뭐 쓰레기 좀 주우시고 뭐 정리하고 이런 거 하고 돈 받아갔다. 네. 이제 실제 일하고 돈 받게 하겠다. 아니 70, 80세 되신 분한테 뭔 일을 시키겠다는 게 대체. 아니 그 의미를 몰라요?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건 복지적인 측면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분들이 옛날에 지금 70, 80 되신 분들은요. 연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고 빠듯해서 네. 자녀들 키우느라고 자기 노후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었어. 국민연금도 제대로 제도화되지 않았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몸은 늙었는데 이제 경제가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소일거리라도 하시면서 받아가면 보람도 느끼고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싹둑 잘라가지고 일하는 사람 주겠다. 그러면 7, 80, 90대 이런 분들은 못해요. 일을 어떻게 해요? 어디 현장에 가서. 그렇네요. 그게 이제 일자리 문제 플러스 이제 복지 문제가 더 큰 것 그렇죠. 같은데. 그거 싹둑 잘라. 그게 그 문제. 근데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약자 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현재 무슨 약자 복지를 하고 있냐? 한번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에 들어가는 부분들의 예산들을 그다음에 또 하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네. 그 뭐죠? 지역화폐 그게 이제 국가 나라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어졌죠. 네, 없애버렸어요. 이게 과연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네, 정책인가? 대체 거기서 돈 줄여가지고 법인세 깎아줘서 펑크난 네. 그 부분을 메꾸겠다는 거잖아 지금. 이게 바른 누구를 위한 정책이에요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아니 대기업들은 돈이 남아 있어요. 그분들 돈 많거든요. 현금 보유액이 많죠. 네, 땅도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땅 보유율 중에 네.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아요. 일반인이 갖고 있는 그래요? 것보다 훨씬 더. 모르셨어요? 아니 저는 최진봉 교수님 땅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땅이 없습니다. 땅 없나요? 땅이 없어요. 돈만 이 나라에 돈이라 이 사람이 진짜 돈만 이 있으신 분. 대한민국에 내 땅 한 평이 없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좀 재산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재산 없습니다. 재산 없습니다. 빈털털이요. 공수래 공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민생을 정말 신경 쓰고 그런 것은 시장 가서 보리밥 얼마인가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정말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적으로 당연하죠. 정부가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고 계속해서 검증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없다. 약자 복지가 아닌 것 같다. 이게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결국에는 지지율에 반영될 것이다. 음. 알겠습니다. 그건 봐야 될 것 같고요. 좀